네, 안녕하세요. 창업 어디까지 알고 있니? 창업할 진행자 정하진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옆에는 저희 우리도 대표의 조재영 대표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대표님 멀리 평창에서부터 달려오셨는데요. 아까 전화 통화하다 보니까 탑차를 끌고 오셨다고 하셨어요. 네, 네네. 어떻게? 저희 오늘 마침 마켓컬리에 납품이 있어서요. 네. 이제 보통 직원들이 오는데 제가 이제 여기 오는 동선에 네. 물류센터가 있어서 그냥 제가 직접 끌고 왔습니다. 네. 네. 참, 우리 서울대학교의 평창의 캠퍼스 연구원으로 재직하시다가 창업을 하신 우리 대표님이신데요. 사실 지금 방금 마켓컬리에 뭔가 납품을 하신다고 했는데, 여러분이 지금 화면으로 보고 계신 요 제품 있죠? 요 네. 제품이 마켓컬리에서 또 완판까지 했던 그 네. 제품 맞죠? 지금 이 제품 하나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게 지금 출시된 지 2년 반 됐는데 네. 여전히 꾸준히 인기를 효자. 내고 있습니다. 네, 아유, 맞습니다. 착하다. 네, 오늘 편하게 이야기 나눠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네. 자, 오늘은 방금 소개해드린 제품 말고도 다양한 제품 그리고 또 어떻게 창업했는지 우리 조재영 대표님과 다양한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대표님, 제일 먼저 궁금한 거. 사실 평창 하면은 평창 올림픽이 열렸기 때문에 전 세계인들이 알고 있는 지방, 네. 지역이고, 그 다음에 산양삼 특구, 평창만의 산양삼 특구라는 요런 게 있는데요. 네네. 조금 더 좀 자세히 좀 산양삼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요. 네. 제가 이제 그 산양삼을 알게 된 거는 이제 한국임업진흥원이라는 곳에서 네. 알게 됐고, 마침 제가 살고 있는 평창의 특산품인 평창 산양삼이 2017년도에 지리적 표시제를 받을 정도로 네. 역사성, 그 지역에서의 유명성, 또 그 산지에서의 어떤 품질 이런 부분들의 다양한 측면에서 평가를 네. 잘 받아서 네. 이제 최초로 지리적 표시제를 받은 거거든요. 지리적 표시제라는 게 이제 다양한 기준에 합당해야지만 줄 수 있는 거군요. 이게 국제 규약으로 맺어진 상표권인데요. 지역명을 정식으로 상표 보호를 할 수 있는 상표를 출원할 수 있는 권한이라 보시면 돼요.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최초 1호가 네. 보성 녹차. 보성 녹차. 네. 그래서 그 뒤에 여러 가지 뭐 네. 양양송이라든지 네. 그러니까 임산물하고 일반 농산물하고 분리하고 네. 또 수산물 이렇게 세 가지로 분리돼 있는데 네. 이제 임산물에서 1호가 양양송이었고 네. 이제 평창 산양삼은 네. 55호로 55호요. 네네. 와, 55라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숫자인 것 같은데 네. 특히 평창에서 뭔가 연구원으로 뭔가 활동을 하시다가 또 뭔가 그 지역의 어떤 특산물을 네. 산양삼을 가지고 창업을 하겠다라고 결심했던 뭐 네. 그런 동기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원래 저는 이제 그 미생물 발효를 전공으로 해서 네. 제약회사, 식품회사 등에서 근무를 오랫동안 연구원 생활을 했었고요. 네. 이제 이거 연구원을 하다 보니까 좀 제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창업에 대한 꿈은 꽤 오랫동안 꿈꿔왔는데 네. 이거를 이제 실현시키고자 마침 서울대학교 평창 캠퍼스가 산학협력을 특화한 네. 캠퍼스가 생긴다는 소식을 접하고 네. 일부러 창업을 염두에 두고 아. 연구원으로 취업을 하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취업을 하신 거군요. 네네. 애초에 창업을 위한 전략적인 선택이었습니다. 큰 그림이 있으셨던 우리 조재영 네네. 대표님. 네네. 그러면서 이제 아이템을 찾아야 되잖아요. 네. 창업에 대한 아이템. 처음에는 이제 서울대에 있는 교수님들의 어떤 연구 결과물로 좀 사업을 하고자도 좀 고민을 했었는데 네. 이제 연구가 깊고 효과는 우수하지만 네. 식품으로 쓰여지기 위해서는 또 여러 가지 법적 절차가 네. 많더라고요. 그래서 당장에 내가 창업을 해서 돈을 바로 만들 수 있는 거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고민을 하다 보니 네. 마침 지역에 그 산양삼이라고 하는 네. 산양삼이라고 하니까 용어가 좀 생소하신 분도 있을 것 네. 같아요. 조금 더 설명드리면 산삼하고 인삼의 네.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산삼과 인삼 차이는 산삼은 산에서 그냥 자연적으로. 그렇죠. 네네. 그리고 이제 인삼은 재배하는 거. 그렇죠. 네. 비료를 주고 또 관리를 하는 거고 네. 산양삼은 산삼인데 산삼 사이에 기를 양자를 껴 넣어가지고 네. 산에서 키우는 그러니까 산삼의 환경은 똑같고요. 네. 다만 사람이 직접 씨앗을 심어서 관리를 한다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산업적으로 구별해주기 위해서 네. 산양삼이라는 용어가 신조어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네. 산양삼의 그 씨앗은 어디서 가져오는 거예요? 씨앗은 보통 산에서 채취하거나 네. 부족한 경우는 인삼 농가에서 네. 이제 무농약
네. 그 통과한 씨앗을 산에다 심는 아, 거죠. 네. 그런 이제 삶의 씨앗을 이제 산에다가 네네. 심어서 네. 재배하는, 양식하는 네네. 그게 산양삼. 그러면 실제 산삼이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신받다 하잖아요. 네네. 저는 살아가면서 여태까지 산삼은 먹어본 일이 없는데 네. 산삼과 산양삼의 어떤 차이는 또 뭘까요? 산삼은 아무래도 이제 가장 최적지에서 오랫동안 버티다가, 네. 그러니까 나이가 꽤 먹은 삼이 발견이 되기 때문에 네.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삶 스스로하고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유효성분들을 많이 만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오래전부터 네. 약처럼 여겨졌기 때문에 네. 여전히 귀하게 생각하는 네. 산물이고요. 네. 다만 이제 산양삼은 네. 씨를 심은 것부터 해서 몇 년이 나이가 먹었는지 실제 다 이제 계량화가 되고 있고, 또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유전자원은 같은 작물인데 네. 재배 환경이 밭이냐 산이냐 이걸 구별을 해서 인삼은 인삼법이라고 따로도 이제 농진청에서 관리하는 법이 네. 따로 있고요. 이거는 산양삼은 산림청의 특별 임산물 관리법이라는 관리가 게, 다르군요. 예, 법이 따로 구별이 돼서 관리가 되어져 있고, 그걸 이제 총괄해서 관리 감독하는 기관이 한국임업진흥원. 네, 그래서 씨부터 심고 자는 토양, 네. 그리고 심고 나서 어떤 GPS 정보가 다 데이터베이스화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3년 뒤에 이제 신청을 해서 그 시료를 채취를 자랐던 거, 네. 3년 동안 자랐던 걸 다시 한번 검사를 해서 네. 합당하다고 이제 여겨지면은 오. 합격증이 나오는 그런 절차에 의해서 아, 그냥 좀 까다롭게 내 산에 씨를 심어서 네. 그걸 가지고 제품이란 걸 인증받기까지가 그렇죠. 꽤 오랜 기간과 되게 절차가 좀 네네. 까다롭네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결과물들을, 그러니까 그런 절차를 다 통과한 것들이 산양삼이라고 불려진다라고 이제 그렇군요. 법으로 제정이 돼 있고, 이제 음. 농가들이 그걸 다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손으로 네. 경이질 해가면서 이제 관리를 하고요. 그러면 산삼과 산양삼하고 네. 약효는 차이는 어때요? 이제 앞으로 제가 더 산양삼을 선택했던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산양삼, 이 산삼이나 산양삼 이 삼류에는 유효 성분이 너무 많아요. 아, 40가지 정도 너무 많아요. 산양삼에. 네. 네네. 그러니까 뭐 인삼도 비슷하지만 네네. 그만큼 의약품이 아니, 그러니까 식품 카테고리 내에서 식품 영역 내에서 가장 유효 성분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아직도 연구할 게 너무 많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뭔가 가능성을 보시고. 그렇죠. 예. 그래서 아직까지 뭐가 좋다 계속 연구가 되고 지금 네. ING로 되고 있는 중이고, 다만 저는 이제 이거를 좀 더 눈높이, 고객분들의 눈높이에 좀 맞게끔 뭔가 대중적으로 예, 먹을 다양한 수 제품을 있도록. 좀 개발하던 과정으로 이제 사업을 끌고 왔죠. 산삼으로는 정말 만들 수 없는, 그죠? 산삼으로는 네. 실제 산삼으로는 가능하지 않잖아요. 실제 산삼은 그 실제 구매 희망하신 분들이 네. 그 자리에서 돈 내고 그 자리에서 씹어 먹을 정도로 그러니까. 뭐 어떤 가공의 영역을 하기는 힘들고요. 뭐 이제 현대 과학을 빌려서 네. 조직배양이라는 기술을 통해서 산삼을 뭐 이렇게 산삼 배양근이라고 네네네. 이렇게 과학 기술을 이용해서 복원은 한다고는 하지만 네. 유효 성분들이 그렇게 충족해서 따라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산에서 야산에서 네. 풍파 맞으면서 뭐 여러 가지 토양 미생물이나 네. 외부 환경과 싸우면서 이겨낸 3년 이상. 예, 보통은 농가분들은 한 7년 10년 돼야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소위 말해 약성이 있다라고 네. 하시는데, 저는 이제 식품을 하기 때문에 네. 5년 이상의 원료들을 되도록 활용하고 있는 편이고요. 보통 개인 농가분들이 이제 판매하신 거는 네. 뭐 7년근, 10년근, 네. 네. 실제 연수가 카운팅이 돼서 증명이 되는 거는 15년근 이렇게도 판매하신 분들이 있으세요. 그렇군요. 네. 하지만 제가 이제 그 대표님을 높이 사는 이유는 네. 사실 산양삼이라는 것 자체를 네. 어떻게 가공하느냐. 네. 뭐 1차 생산을 해서 이제 2차 제조 품목을 만드는데, 사실 지금 창업한 지가 몇 년 되셨죠? 지금 6년 차. 아, 벌써? 네. 진짜 빠르다. 6년 동안 그 해마다 그죠? 창업하신 이후로 만들어진 맞아요. 제품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아, 저도 이제 예, 그 아이들 얘기 좀 한번 좀 풀어주세요.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죠. 네. 저도 이제 산양삼의 어떤 가능성, 네. 그리고 천연물을 연구했던 경험과 또 네. 실제 천연물이라 할 수 있는 게 우리나라에 산에 많더라고요. 네, 산에. 그래서 그 중에서 부가치가 가장 높다고 생각이 네. 돼 있는 이제 산양삼을 들여다보면서 뭐가 제일 가치 있을까 했더니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네. 삼의 모양. 예. 아, 이거 하나 빼봐도 돼요? 네.
그리고 와. 이거는 이제 유리 튜브에 담는 거고 이렇게 원뿌리를 하나씩. 와, 이쁘다. 네, 그러니까 몸통 대비 잔뿌리가 1.5배 이상. 아, 그게 좋은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 재배 인삼은 양분이 풍부하기 때문에 네. 이 잔뿌리를 굳이 길게 뺄 필요가 없어요. 아. 몸통만 굵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산에 있는 땅이 척박한 곳도 있고 네. 양분이 운 좋게 좋은 데도 있겠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렇게 큰 뿌리로 자란 애도 있고 같은 뭐 예를 들어 5년근이지만 네네네. 훨씬 더 크기가 작은 애들도 있고 다 다르겠죠. 정말 아롱이다롱이에요. 아, 그래서 그렇구나. 내가 심은 자리에 운이 좋으면은 뿌리를 많이 얻기도 하고 운이 나쁘면 한 뿌리도 못 번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군요. 녹아버리거나 재배 환경이 안 맞아서 그만큼 자연환경에 순응해서 이거를 어떤 확률적으로 자연하고 함께 가는 거네요. 네, 그렇게 수술하기 때문에 한 뿌리당 가격이 제법 있는 거죠. 와, 지금 제가 대표님 기억나시는지 네. 모르겠는데 창업하신 다음에 1년 차인가 2년 차 때 제가 방문을 한번 했었고 네네. 그때 뭔가 생삼을 외국으로 수출이 네, 안 맞아요. 되니까 뭔가 동결건조인가 뭔가 했다고 보여주셨는데 뿌리가 막 끊기고 잘리고 막 네네네. 그래서 되게 고민하셨던 기억이 난단 맞아요.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 몇 년 만에 봤는데 와 이게 실오라기처럼 이 가느다란 것까지 하나도 안 끊기고 뭔가 이렇게 너무 예쁘게 포장이 돼서 네. 그 사이에 뭔 변화가 있었던 거지? 예, 한번 그러니까 얘기 좀 저도 해주시죠. 이제 처음 창업을 해서 네, 벤처기업으로 시작을 하고 싶었고 네. 또 자기가 이 삼을 어떻게 하면은 수출할 수 있을까? 네네네. 특히 이제 미국 시장은 생삼이 아예 들어가지 않고 그러니까 생삼은 수출이 안 되잖아요. 네, 수출이 안 되고 음. 되더라도 다 세척을 해서 나가야 하기 때문에 세척. 유통기한이 엄청 짧아져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것도 한 뿌리에 생으로는 뭐 3만 원 비싸게 파시면 5만 원에도 이게 파시는데 몇 년근이에요? 5년근. 네. 이렇게 비싸게 파시는데 이게 생으로 나갔다가 유통 과정 중에 손상이 되면 그럼 완전 리스크네요. 그렇죠. 그래서 쉽게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이제 더러 한국의 관광객분들이 오셔서 외국 네. 관광객들이 오셔서 네. 예를 들어 세관에서 뺏길 거 각오하고 아, 일종의 밀수죠. 뭐 이런 식의 유통이 암암리에 됐는데 귀한 애네. 이거를 좀 당당하게 네. 내놓고 팔 수 있고 또 어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품질에 대한 규격화도 할 필요가 네. 있다는 면에서 이런 원형을 유지하는 이게 전혀 쭈그러들지 않고 원형을 유지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특허 등록까지 완료를 했고요. 와. 작년에는 이제 해외에도 미국하고 중국, 싱가포르, 베트남에도 특허를 다 출원한 기술입니다. 그래서 와. 이 원뿌리의 모양을 보고 고객분들이 네. 가격을 지불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산에서 큰 건지에 대한 증명을 본인이 알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부분 때문에 생삼이 주로 유통이 되고 있어서 네. 해외 고객분들한테도 생이 아닌 건조라도 생의 모양을 유지할 수 있는 이런 기술을 개발하게 그러면 됩니다. 이분의 이름은 뭔가요? 저희 이제 브랜드는 네. 화락진생이라고. 화락진생. 네, 인삼의 영문 학문명이 파낙스 진생이에요. 파낙스. 네, 그래서 파자가 한자가 별로 좋은 게 없어서 네. 이걸 좀 유하게 해서 화락진생이라는 브랜딩을 저희가 이제 따로 만들게 됐고요. 네. 얘는 이제 건조 인삼류 산양삼을 네. 이제 미국에 수출하고자 다방면을 좀 노력하고 근데 이제 있습니다. 말리긴 말렸는데 네. 말린 느낌보다 뭔가 깨끗이 씻은 딱 그 상태의 그쵸, 예, 느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존에 말리게 되면 얘가 쭈글쭈글해져.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쑤시개처럼 되거나 네. 또 이게 딱딱하고. 단단해지고. 네. 네. 근데 지금 이제 열어서 한번 맛보시면은 약간 크런키한 비스켓 같은 느낌. 진짜? 네. 바삭거려요, 네, 약간? 네. 그래서 이거를 용도는 차로 우려 마시거나 네. 그냥 요리에 넣어서 먹거나 아니면은 소주에 한 뿌리빨 담그면은 즉석 산삼주가 됩니다. 와, 그러면 이제 요거 한 뿌리 들어간 뭔가 산삼주 하나 만드는 것도 재밌겠는데요? 네네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기에는 가져오고 나지 않았는데 산양삼, 건조 산양삼을 세트로 네. 해서 네. 이제 당금주 키트 같은 것도 저희가 개발을 했어요. 담금주 키트 좋다. 네. 며칠 전에 TV에서 우리 트롯 여왕 장윤정 씨랑 김연자 씨 네. 두 분이 그 후배 이번에 뭐죠? 강철 부대에 나오는 김군? 김군 집에 갔는데 네. 김군이 이 두 뿌리를 이제 잎사귀 달려있는 걸 깨끗이 씻어가지고 이제 두 분한테 하나씩 드렸는데 네. 두 분이 너무 맛있게 먹는 거야. 이 뿌리부터 이걸 거꾸로 이렇게 들고 네. 먹는데 너무 재밌게 맛있게 드시는 거예요. 네네. 근데 김군은 아까워서 이제 둘 주고 나니까
본인 엄써 그래가지고 그 이파리 있죠, 파란 잎. 그걸 먹더라고요. 네네네. 이게 버릴 게 없는 거예요, 산삼은? 네, 맞아요. 산양삼은? 그러니까 뭐 말 그대로 따로 인위적인 행위를 하지 않거든요. 아, 그러니까 산에 올라가서 심는 것도 힘든데 네. 거의 등반하다시피 올라가서 네, 네. 하니까 뭐 굳이 뭘 준다 이런 것들이 더 힘든 뭐 비용만 늘었지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아서 그렇군요. 그냥 자연에 맡겨서 키우고 있죠. 아, 너무 귀해 보이네요. 그렇죠. 그니까. 외국분도 굉장히 좋아하시겠는데요? 제가 한 8개 나라 네. 해외 박람회 다니면서 지금 어디 수출하고 계시죠? 지금 수출은 네. 미국하고 싱가포르하고 아, 미국하고 싱가포르. 이제 홍콩, 베트남도 홍콩, 베트남. 조금 했었고. 그럼 그분들도 이 제품에 대해서 이제 뭐 리뷰를, 뭔가 댓글을 다나요? 어떤지? 이 제품에 대해서? 네네. 싱가포르 쪽이나 이제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아마존. 거기서도 후기들이 제법 괜찮습니다. 네네. 후기 좀 기억나는 후기 몇 가지. 외국 사람들은 어떻게 느끼는지. 일단은 그 네. 진생이라는 이미지가 너무 건강한 이미지가 그쵸. 각인돼 있어요. 그쵸. 거기도 이제 코리안 진생이라는 부분이 네. 가장 우수하다는 게 알려져 있고. 그리고 또 이게- 평창이라는 브랜드도 훨씬 더 네네네. 귀에 들어올 것 네, 같아요. 그리고 이제 와일드라고 붙으니까 네. 그러니까 야생에 가까운 삶이라고 하니까 좀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맛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해요? 맛에 대한 부분도 강하지 않아서 좋다. 아, 그래요? 향이, 예. 그러니까 이게 재배인삼하고 조금 다른 게 네. 산양삼은 상대적으로 네. 좀 마일드한 그렇군요. 맛이에요. 네네. 단맛이 더 돈다고 하니까. 이분 되게 궁금하네. 어쨌든, 이렇게 뭔가 촉촉해 보이는데 뭔가 비스켓처럼 그렇다는 거죠. 네, 완전히 건조되어 있는 거예요. 대표님, 그럼 이렇게까지 완성시키기까지 얼마나 많은 힘듦이 있었을까요? 시행착오 많이 겪었죠. 그쵸. 처음부터 이렇게 나온 게 아니고 창업 초기에 말씀하셨는데 네. 저는 그냥 단순하게 건조해서 네. 진공팩에 그냥 진공을 딱 걸어주면 네. 모양이 유지돼 있으니까 네, 네, 네. 그렇게만 유통하려고 했는데 네.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네. 그 소비자 입장은 뭐냐? 완성된 제품을 딱 개봉을 했는데 이미 진공을 하면서 이게 압착이 돼서 바스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네, 마디마디가 다 끊어져 있는 거죠. 본연의 모습은 네, 상실된. 네.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과자 사 먹었는데 과자에 이제 질소 충진, 맞네. 질소 충진돼 있잖아요. 맞네. 그래서 뭐 크래커나 이런 것들이 다 부셔져 있으면 나는 똑같은 돈을 지불했는데 나는 정상적인 모양의 어떤 제품 서비스를 받고 싶지. 그러니까. 뭐 원료의 기능이 똑같다고 그쵸. 하는 것만으로는 소비자분들의 어떤 만족도를 충족시키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뒤에 패키지 개발부터 해서 네. 여기에도 특허가 3개가 들어갔어요. 3개예요? 그래서 여기 트레이도 따로 다 제작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을 고민을 하면서 특허도 내고 디자인도 바꿔가면서 여기까지 오게 됐죠. 그러니까 우리 수많은 창업자분들이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우리 조재영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본인이 개발하고 싶은 제품을 만든다는 거죠. 네, 하지만 고객들은 실제로 받아보는 고객들도 만족스러운지 그들이 받았을 때 어떤 그 느낌 그것까지도 뭔가 우리는 이제 서칭을 해야 되는 거죠. 네네, 맞아요. 그런 과정, 테스트 과정을 통해서 실제로 이제 우리의 생각과 그 고객의 생각을 맞춰 나가는 게 네. 가장 중요하지 않나. 그러니까 저도 이제 앞서 여기에는 가지고 나오지 않았지만 최초의 가공 제품은 산양삼 유산균. 유산균, 그것도 맛있었는데. 네, 맛도 좋고 네. 또 중간에 산양삼 초콜릿도 개발했었고 그렇죠. 뭐 다양하게 네. 뭐 스틱형 농축액 네. 이런 것들 다 개발을 했었는데 네. 결국에는 소비자가 원하느냐 또 그 소비자가 이거를 먹기 위해서 네. 얼마만큼의 이제 페이를 할 거냐 네. 뭐 등등의 요소들이 고려되지 않고 네. 이제 내가 만들고 싶은 거 네, 맞아. 좋을 거야 뭐 이렇게 만들다 보니 막 내 생각이 빠지는 거지. 홍보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이런 고객들을 찾아다니는 게 더 힘들었던 네. 거죠. 그러니까 박람회라든지 오프라인에서 먹여보고 피드백 받고 이런 절차를 해야지만이 고정 고객이 생기는. 그러니까 그게 좋을 수도 있는데 네. 물량을 많이 팔기 위한 거는 네. 너무나 이제 네. 그 에너지 소비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걸 고민을 하다가 네. 산양삼이라는 게 좋은 이미지는 있는데 네. 너무 비싸다. 비싸다. 네, 그리고 선입견이 있을 거예요. 또 나이가 드신 분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먹어왔던 경험치가 있어서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면은 먹을만해 하지만 젊은 세대 입장에서는 당장에 내가 몸이 이렇게
건강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음. 입장에서는 예방 차원에서 드시기에는 조금 더 부담스럽다는 그쵸. 거죠. 그래서 그럼 뭔가를 산양삼을 적용하는데 고객한테 어떤 니즈를 줄 것인가를 고민을 했었고, 저희가 산양삼 두유를 개발한 것도 조금 뭐랄까 유레카 같은 느낌? 네. 제가 산양삼 엑기스는 산양삼 원료들이 많으니까 네. 이제 한참 2018년도에 전두유 시장이 서울대 약홍두유가 네. 뜨면서 네. 무청과 전두유 시장이 조금 시장 커지기 네, 시작했어요. 네. 근데 마침 그때 제가 이제 두유 개발에도 살짝 참여를 네. 한 적이 있어서 처음 딱 맛을 봤는데 너무 거칠고 너무 무맛이고 네. 네. 근데 마침 엑기스가 있어 그냥 무시진 한번 타봤어요. 탔더니 네. 근데 두유가 엄청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오. 타기 전과 후가 완전 다른 거예요. 신기하다. 네, 신기하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마침 서울대 평창 캠퍼스 내에 네. 식품 물리학을 하시는 교수님이 계셔서 네. 그분하고 이제 이렇게 상의를 하다 보니까 야 이거 연구 과제로 되겠다. 새로운 발견인 것 같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산양삼에 있는 고농도로 함축된 네. 사포닌이 네. 두유를 부드럽게 해주는 역할을 와. 규명을 하고 또 그런 걸 특허로 등록을 시켜서 제품 개발하게 됐고요. 이 이거를 개발하기 위해서 이제 정부에서 3억 정도의 네. 연구 개발비를 따서 네. 진행을 했는데 네. 이때 가장 크게 제가 네. 이제 경험했던 부분이 2년 동안 연구 개발했는데 1년차 때 시제품을 바로 만들었어요. 네. 그리고 외부 기관에 의뢰를 해서 네. 시장 조사를 제대로 해봐야겠다. 내 제품은 분명히 잘 먹힐 거야. 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장 조사를 했는데 네. 웬걸요? 기여도가 50%가 안 나오는 거예요. 네, 너무 실망한 거죠. 나는 고가의 삶을 네. 넣어서 충분히 좋게 만들었는데 네. 소비자들 왜 싫어할까? 가지고 이제 그 패널 테스트에 들어오신 분들 후기를 다 봤어요. 네. 네. 근데 한약 냄새가 나요. 아. 인삼 냄새가 싫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너무 기능에 치우치다 보면 소비자 기호성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삶이 필요하신 분들은 엑기스를 찾으시거나 네. 생삼을 찾으시지. 제대로 된. 네, 두유는 포로살파. 그러면 네. 내가 타깃 고객이 뭐냐? 두유를 원하시는데 네. 좀 더 건강한 두유를 찾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공정해서 네. 유효 성분을 남기고 향만 뺐어요. 오히려 향을. 네. 그래서 제가 먹었을 때 그 삼 그렇죠. 냄새가. 그러니까 간혹 오해받아요. 그러니까 삼을 좋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삼 냄새가 별로 안 나. 이거 조금 넣나 봐. 네. 근데 저는 이제 이 두유가 부드러워지는 느낌을 느낄 수 있는 정도의 기준치를 잡아서 넣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넣으면 그냥 처음에 생각했던 대로 넣으면은 향이 또 거부감이 있어서 향을 빼는 공정을 했고 2년차 때 이제 네. 절제부심해서 다시 개량된 제품으로 패널 테스트를 했더니 기호성이 확 좋아졌고 그러니까요. 또 저희가 출시와 동시에 인스타그램에서 네. 이제 건강 두유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네. 자연스럽게 홍보가 되면서 저희가 마켓 관리도 입점을 하게 되고 네. 이마트도 입점하게 되고 네. 저희는 막 이렇게 이 제품 출시하고 나서 적극적 영업 활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품에 대한 소비자 니즈를 딱 충족시켜 드리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알려져요. 그래서 약간 운이 또 따라줬다. 뭐 지금 겸손하게 제품이죠. 운이라고 네. 말씀하시지만 제가 수많은 이제 스타트업을 만나면서 제일 아쉬운 건 뭐냐면 사실은 제품이란 게 단 한 번에 완성이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네, 대표님처럼 그런 과정, 저런 과정, 테스트 과정, 그러면서 네. 또 보완하고 또 절충하고 그리고 3이라는 그 향 자체를 없앤다는 게 왠지 네네. 맨 처음에 같으면 아니 산양삼인데 삼냄새가 당연히 나야지 더 좋아하겠지라고 했는데 네.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렇죠. 오히려 그 맛을 해쳤던 거야.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적절하게 담아서 마무리 완성한 게 이제 요 제품인 거잖아. 네네네.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좀 부르기 쉽게 네. 1세대, 2세대, 3세대 이렇게 되는데요. 1세대, 2세대, 3세대. 네. 그럼 1년 바꿔놓을까? 텀으로 얘랑 네. 1세대는 어떤 산양삼 두유인가요? 얘는 첫째, 둘째, 셋째인데 네. 첫째는 말 그대로 건강함만 담았어요. 오롯이. 네. 아니 예. 신기한 게 대표님 말 끊어서 죄송한데 네. 이제 제 아들이 사실 어린 친구들은 젊은 친구들은 두유를 잘 안 먹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네네. 요새는 바뀌었어요. 이제 몇 년 전부터 이제 뭔가 바뀌는데 제 아들한테 뭔가 아침에
아침을 차려주진 못하겠고 뭔가 건강한 걸 마시게 하고는 싶은데 네. 애매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산양삼 두유가 마켓컬리에서 완판이 됐다니까 이게 무슨 맛인가? 굉장히 괜찮은가 싶어가지고 이제 한번 주문을 했어. 네네. 그런데 제가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우리 아이가 하나씩 먹어주는데 꾸준히 먹는 거야. 뭐지? 해서 너 이거 맛있냐? 했더니 엄마 진짜 괜찮아요. 네네. 그래서 다 떨어졌어. 아. 뭐 왜 안 사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제가 떨어뜨리지 않고 계속 주문을 했던 거였거든요. 아유, 감사합니다. 시간이 흐르고 이제 네. 이 둘째 아이가 나왔는데 네. 오리지널 가지고 자기 단맛보다 맨 처음 첫 번째 나왔던 두유가 훨씬 더 좋다고 네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오리지널은 여전히 인기를 판매가 되고 있고요. 네. 다만 이제 그 두유 시장을 전체로 보면은 아주 협소한 이제 건강두유를 네. 찾으신 분들은 시장 캐파가 한정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광고 홍보를 여러 가지로 하지만 네. 또 다른 고객들의 입맛에도 맞는 건강두유가 필요하겠다. 그러니까 다 세 가지 다 건강두유지만 조금씩 고객 타겟을 달리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면 첫 번째 두유는 단맛이 조금 덜한. 아예 없어요. 단맛이. 정말 그러니까 따로 담백하겠구나. 첨가제가 없고, 네. 그러니까 보통은 그 음료 회사들이 네. 일정의 품질 유지하기 위해서 식품 첨가제를 쓰는 거거든요. 어떻게 만들어도 원료가 좀 바뀌어도 네. 맛이 유지되게끔 해야 되니까 그래서 유화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성분표만 보시면은 네. 이상한 화학 명칭이 들어있는 명칭들이 네. 있으실 네. 거예요. 근데 네. 이제 저희 원재료를 보시면은 네. 다 이미 알고 있는 원재료들. 네. 그러니까 여기는 콩, 소금, 네. 그리고 산양삼, 네. 그리고 칼슘이 부족해요. 네. 콩에는 칼슘이 없어서 네. 칼슘을 보완한 이 정도만 들어갔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딱 맛도 건강한 맛. 먹으면서 그런 게 느껴진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도 전두유를 처음에 무슨 맛인지 하고 먹다가 계속 먹다 보니까 여기서 단맛도 찾아지고 고소한 맛도 찾아지고 뭔가 더 이제 끌리는 맛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느끼는 고객분들이 있으신데 그것보다는 나는 조금 더 단 게 좋아. 스윗한 게 좀 있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설탕은 싫어. 그래서 고객분들의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사진들에 네. 상당수로 노출되는 걸 보니까 네. 과일을 갈아 드시더라고요. 아. 애들 줄 때 애들이 다 단맛이 너무 없으니까 애들이 먹이고 싶은데 과일에 단맛을 같이 섞어서 네, 믹스해서 블루베리에 섞으신 분, 뭐 바나나하고 같이 갈아 드시는 분. 그러니까 고객들도 개발자야. 그럼요. 그죠? 네, 맞아요. 저도 거기서 캐치를 했죠. 네. 그럼 저분들이,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보면요. 설탕의 당분을 먹으나, 과일의 당분을 먹으나, 과학적으로 봐서는 같은 건데, 그렇죠. 다만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건강. 인공화학적으로 만들어진 당류보다는 천연당에 대한 그렇죠. 어떤 긍정적인 이미지, 그렇죠. 그리고 네. 어떤 천연당을 먹었을 때 당만 먹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비타민이나 그렇죠. 미네랄이 같이 그렇죠. 섭취하기 그렇죠. 때문에 밸런스가 맞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대도 좀 더 달았으면 좋겠다라는 네. 고객들의 니즈를 반영하고 네. 또 번거롭게 뭐 갈아 드시지 말라는 차원에서 이것도 이제 소비자 조사를 해가지고 네. 또 제가 당류를 좀 공부를 했던 경험이 있어서 네. 여러 가지 당을 테스트를 연구원 해봤는데 출신이니까 뭔가 하나 나오면 연구하고 분석하고 네. 공부하고. 그전에는 어떤 과학적 데이터만 가지고 분석을 했다면 네. 이제 이 세대를 만들 때는 예. 고객 니즈를 소비자. 같이 이제 믹스해서 네. 소비자 니즈를 반영해서 만드는데 네. 그래서 이 단맛을 감을 선택을 했어요. 아, 감. 네, 감 추출액. 우리 단감, 우리 보통 꽃감 가공하는 공장에서 나오는 네. 껍질하고 네. 과육이 있거든요. 네. 거기서 당분을 취하는. 또 감에서 당분을 좀 저희 가져올 생각은 또 어떻게 하셨어요? 그걸 한 회사들이 있으세요. 그렇군요. 국내에 청도에 계시는 회사인데 제가 그분도 해외 박람회 가서 만나는. 그때도 두유 시제품만 갖고 왔었거든요. 세 봉지. 그렇군요. 그 감을 섞어봤던 경험이 있었어요. 오. 네. 두유에다가 액기스 한번 넣었더니 유레카. 네. 이 당분은 감을 그걸 넣었더니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당 성분들을 연구를 하고 네. 했었는데 감이 어울려서 또 이제 칼로리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이제 스위트 버전이 나왔고 네. 이 두 가지 버전 다 이제 미국에 판매가 됐었고 미국에선 둘 중에 어떤 게 더 많이 팔려요? 오리지널이 좀 더 많이 팔리고요. 싱가포르에서는 얘보다는 얘만 팔려요. 네. 또 문화별로, 국가별로 그렇죠. 다르군요. 그러니까 하긴 또 연령대별로 또 다르겠네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대부분 30, 40대 여성분들이 많이 구매를 하시고요. 네. 구매하시는 목적이 다이어트라든지 음. 또 특히 이제 이러한 전두유류는 네. 임신 준비하시는 분들, 아. 콩에 이소플라보닌이라는 이제 성분이 여성의 호르몬하고 유사하다 그래서 네. 임신 준비하신 분들이 두유 아. 많이 즐겨 드시거든요. 특히 이제 저희 미국 바이어는 저 오리지널 먹고 네. 임신성 당뇨가 많이 개선되셔서 아, 진짜요? 내가 먹어서 좋은 거니 이거를 수입을 해야겠다. 이래서 연락이 와서 우리 임산부분들 네. 아침에 일어나서 산양삼 두유로 네네. 그래서 아침을.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저희가 음. 각 그 제품마다 고객이 좀 타깃국이 다르다 보시면 되고요.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두유 시장을 좀 더 이제 계속 판매를 하고 홍보를 네. 하다 보니 네. 팩 버전 이야기를 참 많이 하셨어요. 고객분들 좀 휴대가 좀 편했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딱 트면서 그쵸. 빨대를 꽂거나 네, 컵에 빨대가 딸거나. 필요하거나 컵에 딸거나 이제 음. 먹기가 좀 불편하다는 부분이 있는데 음. 사실 이제 이 팩 버전이 좀 쉬운 부분이 아니라 네. 일회 생산량이 엄청 많아요. 아. 그러니까 보통 스타트업 하신 분들은 뭘 하고 싶은데 네. 제일 허들이 네. MOQ가 너무 커서 아. 예를 들어 한정된 자본금에 그쵸. 뭘 하나 맡기려고 하니 1회밖에 못 하거나 또 너무 생산량이 많아서 시도 자체를 못 해보는 경우가 많잖아요. 맞아요, 저 역시도 맞아요.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파우치로는 진입은 쉬운데 그쵸. 이제 단위 단가는 좀 높은 편이고 네. 근데 이제 이거는 조금 더 단가를 낮출 수는 있긴 하지만 네. MOQ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포장지도 해외에서 제작을 해와야 되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극복할 수 있는 타임이 돼서 네. 저희가 이제 3세대를 그러니까 스타트업 대표님들은 계속 투자금이 들어가야 되니까 네 그런 자금 운용을 흐름 계획을 잘 세워놓지 않으시면 맞아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자, 그런 의미에서 그러면은 요때 또 투자가 많이 되신 것 같은데 지금 그쵸. 창업하시고 6년 동안 네. 뭐 지금 보시는 분들이 창업을 또 준비하고 계신 분도 있을 거고 어떤 트랙으로 좀 자금 흐름을 좀 자금은 저는 이제 처음 벤처를 받으려고 했던 게 네. 에비벤처를 먼저 시작을 했어요. 기본 자금을 받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보통은 사업자를 내고 나서 벤처 받으시면은 네. 예를 들어 기준 점수가 70점이다. 벤처를 받기 위해서 기술 평가가. 네. 근데 에비벤처는 60점 정도로 허들이 조금 더 낮아요. 같은 기술인데. 네. 그러니까 내가 예비니까. 네. 그래서 사업자를 내기 전에 어떤 기술 창업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네. 기술을 사오시는 것도 평가로 유효하니까. 네. 그래서 대표자가 직접 연구원이 아니더라도 네. 내가 사업하고자 하는 이미 개발된 기술이 있다면은 그런 기술을 저렴한 비용으로 구입을 하시든지 그렇죠. 충분히 그런 활용해야죠. 파트너랑 같이 하시되 사업자 내기 전에 기보통해서 에비벤처 인증 제도를 활용하시면은 네. 그게 이제 에비벤처를 통과하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사업자를 내면 네. 바로 1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겨요. 네. 그래서 시드머니로 1억을 그렇죠. 그 자금을 빌리면서 자연스럽게 벤처로 등록이 돼요. 그렇군요. 네. 그거 굉장히 좋은데요? 네. 그래서, 예비 벤처. 네. 저도 처음에 이거가 필요했던 이유가 네. 서울대학교 평창 캠퍼스에 입주를 하려면 벤처기업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스타트업이 바로 네. 벤처를 시작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러면 이거를 입주를 바로 못하면 외부에서 있다가 와야 되고 뭐 아무튼 이게 필요한 행위들이 있는데 그 규정을 좀 더 들여다보니까 창업 전이면 에비벤처도 인정을 해주겠다. 그래서 에비벤처를 받기 위해서 그때부터 열심히 이제 주말을 이용해서 창업 교육도 받고 특허 개발도 하고 그렇게 해서 에비벤처로 먼저 시작을 했죠. 예비 벤처로 어쨌든 이제 벤처 대기에 딱 1억을 받으시고 또 아까 연구비 또 그때 얼마가 되셨다 했죠? 이제 3억을 받았는데 3억, 근데 이제 여기서 창업자분들이 이렇게 자금 받아오면 좋은데 이 가랑비 어쩌는다고 하잖아요. 이제 어찌됐건 소액이지만 자기 부담금이 생겨요. 그쵸. 몇 프로예요? 자부담이 이제 보통 10에서 30% 사이죠. 연구개발 같은 경우는 30% 정도 해야 되는데 다행히 현금 10% 현물 20% 해서 덜 부담이었네요. 자기 급여가 이제 현물로 대체될 수 있죠. 초기에는 뭐 재산이 없으니까. 그쵸. 이제 그런 식으로 해올 수 있겠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저는 농업 기업이다 보니까
그 지자체에서 네. 또 여러 가지 사업도 보조 사업도 아, 받을 수 있는데 평창에서요? 예, 예. 이게 이제 보조 사업을 잘 받으면은 자부담이 30% 네. 정도 네. 그리고 이제 조금 소액 사업이나 자부담 비율이 높은 사업도 네. 있어요. 50% 정도. 50%. 네. 근데 이제 그렇게 지원을 받으니까 처음에는 아주 긍정적으로 보는데 네. 그게 내가 꼭 필요한 게 아니면은 네. 또 다른 비용이 빚이죠, 빚. 예, 비용이 될 수 네, 있어요. 네. 자부담만큼의 그쵸. 어떤 이윤이 빨리 돌아오지 않으면 그쵸, 현금이 그쵸. 그만큼 못 끼기 그쵸. 때문에 그래서 현금 흐름성이라는 것 때문에 어떤 지원 사업을 하시더라도 예, 꼭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 한 번 더 고민해 보시고 진행하시는 것도 그렇죠. 좋고. 자부담금이 높은 그런 지원 사업이나 뭐 그런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네, 충분히 우리 사업으로 수익이 나고 있을 때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이 딱 적기에 돈이 필요한 적기에 받아야지 괜히 뭐 좋은 사업 떴다고 네. 모두 다 지원. 근데 예, 이제 이게 해주더라고요. 처음부터 이게 이렇게 보이는 눈이 생기진 않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이번에 이 두유를 패키지 네. 택배를 보낼 수 있는 택배 박스 제작 네네. 보조 사업을 신청해서 됐어요. 네. 이런 거는 이제 바로 활용할 수 있으니까 네. 50% 지원이 꿀이죠. 네, 바로바로 당장 지금 내야 될 일인데. 내 돈 내고 해야 될 일인데 그렇죠, 그렇죠. 네, 이런 경우는 이제 미리 경험치가 있어서 네. 그렇게 됐던 거고 어찌됐건 어떤 자금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네. 일단은 어쨌든 기부에서 도움을 좀 네. 받았고 그다음 연구비로 또 받았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네. 순서를 말씀드리면 네. 기부에서 자금으로 네. 어떻게 보면 창업 기반 닦는데 비용이 네. 다 들어갔어요. 왜냐면 네. 기계도 사야 되고 뭐 저는 처음부터 이제 R&D 할 목적으로 그렇죠. 서울대 네. 한자캠퍼스 입주하려고 했으니까 네. 다행히 이제 거기에 실험대나 이런 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음. 뭐 자지구레한 기자재나 뭐 그쵸. 이런 작은 실험할 수 네. 있는 걸 세팅하려다 보니까 네. 1억이 금방 없어지더라고요. 그 1억이란 돈이 네. 생각보다 푹 통장에 꽂힐 나가죠. 때는 엄청나게 큰 돈인데 든든했는데. 네, 쓰기 시작하면은 눈 그러니까. 깜짝할 사이에 그러니까 돈 쓰는 건 왜 이렇게 쉬운지 몰라요. 돈 버는 건 힘든데. 그렇죠. 또 네. 그 다음에는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저희가 본 제품 개발하려고 하는데 네. 또 이제 OEM 생산을 해야 되니까 네. 사양산 유산균을 네, 생산하고 네, 네, 싶은데 목돈이 한 3천만 원 들어가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그 앞에 기부 자금 거의 소진이 됐고 그렇죠. 그러면서 알아보니까 그 청년 자금이 있더라고요. 만 39세 이하. 지금 대표님 몇이죠? 저요? 저 네. 지금 이제 6년 전? 6년 전에 딱 39세에 그 자금을 신청하는 타임이 생일로 2달이 남았어요. 기가 막히게 맞았네. 그쵸. 그러니까 청년 그 프로그램들 같은 경우는 네네. 만 40세까지니까 용케 딱인. 네네. 어떤 사람은 이제 나이 때문에 안 되고. 10월이 생일인데 8월에 신청해서 네. 타임이 아주 좋았네요. 그래서 그냥 뭐 꼭 받아야 됩니다. 네. 했더니 이제 다행히 돈 주셔가지고 이제 그 돈 받아서 이제 제품 개발하고 네. 열심히 홍보 다니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런 과정에서 네. 제가 좀 열심히 했던 거를 좋게 봐주셨는지 네. 청년 창업 상한학교 청청사 입교도 하셨죠? 몇 추천을 기셨어요? 받아서 저는 7기 가을 학기. 7기. 왜냐면 7기까지는 네. 그 초기에 선정된 초기 팀들이고. 예비 사업자들을 네. 교육시켜서 네. 창업자를 만들겠다는 음. 프로그램이었잖아요. 네. 근데 7기 가을 학기는 네. 약간 시범적으로 네. 기창업자들 중에서 선별을 해서 3년이 안 된 네. 기창업자들 초기 창업자로 경쟁으로 해서 50명 전국에서 그래서 강원도 추천 3팀에 제가 뽑혀서 그렇게 7기 가을 학기로 네. 시작을 했고 네. 거기서 이제 제품들의 디자인이라든지 네. 산에산 초콜릿이나 이런 것들을 트라이얼을 해볼 수 네. 있었던 기회가 있었고요. 네. 다만 이제 그때는 창업이라는 걸 저도 배우면서 네. 저도 연구원 창업을 하다 보니 다 알지 못했거든요. 제가 여전히 더 취약한 게 이제 마케팅 분야. 마케팅. 네. 네. 그리고 힘들죠. 디자인 분야.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서 느꼈던 거는 절대 디자인은 대표자가 혼자 결정하면 안 된다. 그렇죠. 몇 번 바꾸셨잖아요, 디자인으로. 네. 돈은 돈대로, 시간은 그렇죠. 시간대로. 네. 그리고 이렇게 쪼개서 지원을 제품마다 다른 네. 지원을 받다 보니 어떤 디자인에 대한 궤도 같이 하기가 힘들었고요. 그나마 이제 청창사에서 성화병 대학사가 죄송. 네. 두유 얘기 듣다가 살에 걸렸어, 살에. 그렇죠. 그래서 이어서 이제 강원도에 청창사가 또 마침 가을 학기에 새로 오픈을 해서 네. 제가 이어서 강원도에서도 2기 그러니까 추가 과정까지 추가 과정. 청창사를 통해서 그럼 2년 하신 거예요? 네, 2년 동안 이제 2억 원을 가지고 제품을 한 6가지 정도 개발했던 것 같아요. 와,
지금 제품 라인업이 몇 가지예요? 지금 공식적으로 총 10가지. 아, 10가지예요? 네, 근데 10가지가 똑같이 잘 팔리지는 않아요. 아, 그쵸. 네, 저희 캐시카우는 이 두예요. 그전에는 계속 이게 이제 안 팔린 건 아니지만 되게 그렇죠. 힘겹게. 네, 고객들한테 평은 너무 좋은데 네. 그렇잖아요. 예전에 모 대표님이 그 사장님 참 좋은데 뭐라 할 말이 없네. 뭐 이런 것부터 해서 그 말처럼 답답한 건 없어. 왜냐면 우리나라의 식품법이 고객을 보호하기 위한 거에 철저하게 원칙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식품산업, 특히 식품산업은 법의 테두리 내에서 하지 않았을 때는 규제가 강한 편이죠. 네. 그래서 근데 또 그거를 이야기하지 않으면 고객들한테 차별할 수 있는 포인트가 네. 또 약해지고. 그쵸.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삼을 쓰니까 뭐 삼은 원물을 파신 분들은 쉽게 이야기하세요. 뭐 암에 좋다, 뭐에 좋다, 뭐에 좋다 이야기를 하시는데 네. 사실 이런 거 가지고 그거에 좋다고 이야기하면 과대 광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그거를 피하거나 아니면 이미 그런 이미지가 있는 소재이기 네. 때문에 네. 굳이 그거를 강조하기보다는 좀 더 맛있고 건강한 이미지에 방점을 찍고 제품을 개발하려고 했던 거고요. 사야산 초콜릿 같은 경우도 3이 들어서 오히려 네. 70% 다크 초콜릿이 부드러워진 기능이 있었거든요. 아, 사포닌이 뭔가를 좀 부드럽게 만드나 봐요. 네. 그러니까 술에 담궜을 때도 알코올치가 부드러워져요. 아, 네. 그러면 산삼주를 먹으면 네. 그런 느낌이 들겠네요. 그렇죠. 훨씬 더 이제 술이 순해지는 느낌? 네. 그래서 한 뿌리 가지고 소주 한 5병도 오래 먹어요. 아, 진짜? 네네, 즉석에서. 아, 재밌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홍보를 해야 되잖아요. 네. 교육도 시켜야 되고. 네. 그러니까 먹어왔던 게 아니기 때문에 너무 새로운 거를 하다 보니 네. 고객하고 접점 찾는 게 참 네. 힘들다는 느낌? 근데 그나마 이제 두유라는 소재, 특히 이제 전두유, 네. 콩 비지를 빼지 않고 네. 통째 갈아서 만든 두유들이 네. 다이어터, 또 헬스 하시는 네. 분들 요즘 홈트락에서 요즘 워낙 많이들 집에서도 관심 가지니까 홈트레이닝 하시잖아요. 그래서 단백질에 단백질 대한 먹어야 되고. 네, 수요가 강해지고 또 특히 이제 비건 식품을 선호하시는 그쵸. 또 젊은 층들이 늘어나면서 네, 네. 거기에 이제 부합할 수 있는 제품군으로서 연결이 되니까 훨씬 더 이제 저희 제품 사랑해 주시면 돼요. 제가 그 편의점이나 대형마트를 가서 이제 상품 진열되어 있는 걸 한 번씩 본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은 5년 전보다 뭐 그 훨씬 전 또 10년 전하고 비교해 봤을 때 두유라는 제품 자체가 되게 넓어졌어요. 네, 맞아요. 그쵸. 이 시장이 커졌다는 느낌이 확 들더라고요. 네네. 저희 냉장고에도 두유가 떨어지지 않거든요. 어떤 의미에서, 어쩌면 운동, 건강과 더 관련이 돼 더 많은 관심과 네. 또 뭐 홈트레이닝부터 해가지고 운동에 대한 관심도가 더 늘어나고 뭐 여러 가지 어떤 환경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건가요? 제가 보기에는 어떤 단백질에 대한 뭐 필수 영양 성분이고 네. 또 예전에는 무조건 안 먹어서 살을 뺀다면은 지금 과학적으로 고객분들이 접근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안 먹어야 될 거, 네. 대신에 먹어야 될 거, 이런 것들이 너무 요즘은 컨슈니어라고 해요. 네. 고객분들이 훨씬 더 엔지니어 같은 그런 컨슈머를 컨시니어로. 네, 컨슈니어라 그래서 고객분들이 훨씬 더 똑똑하세요. 똑똑한 고객분이 네, 너무 그리고 많죠. 더 광범위한 지식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쵸. 그런 부분들의 이제 정보 공유도 훨씬 빨라졌고 또 실제 그거를 실행하면서 효과를 보시기 때문에 그러면 나한테 맞는 음료들을 찾는 고객들이 그만큼 이제 고객 세그먼트가 세분화된 거죠. 그러니까 고객의 일이 되게 많이 늘어났어. 뭘 하나 네. 고를 때도 네. 철저하게 비교해보고 분석해보고 또 먹어보고 막 이러면서 네네네. 진짜 나랑 맞는 거 핏을 네네. 찾아내는. 네. 그래서 요즘은 가성비보다 가심비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나한테 꼭 필요한 게 있으면서 그러니까. 적정한 가격대. 네. 그러니까 가격은 어떻게 보면 둘째가 됐고 네, 네, 네. 나한테 가장 맞는 거를 찾는 네. 거가 네. 현명한 소비다라는 네. 부분들이 네. 아마 제품이 다양해질 수 네. 있는 이유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까 얘기가 조금 중단이 됐는데 그래서 어쨌든 지자체 네. 지원금이나 또 기부 지원금 또 청창사 또 그때 네. 지원금 또 R&D 자금 등등등 지원을 받아서 어쨌든 요번에는 이 산양삼 세 번째 네. 버전 셋째. 산양삼 네. 약콩 두유가 나왔어요. 네네. 자 그러면은 맛이 그럼 이 친구들과 같은 건가요? 어떤 건가요? 단맛이 점점 더 진해졌어요. 아 얘는 더 달아졌어요? 네. 그런데 칼로리는 여기 보시면은 65kcal. 예, 60. 이거는
80. 80? 이거는 75. 아, 75. 근데 75로 5kcal 줄었는데 네. 단맛은 더 늘었어요. 아, 그러면 결국은 화학적인 어떤 단맛이 아니라 네. 요거는 단맛을 아까 두 이거는 번째- 배즙으로. 아, 배즙. 네. 배즙으로 단맛을 내고 좀 더 이제 그 여기까지의 가공 공장하고 이 팩 버전의 가공 공장은 조금 달라요. 네. 그래서 이 팩 버전 하는 회사하고 네. 한 1년 정도 트라이를 했어요. 의견을 주고받고 하면서 개발한 제품이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이것도 제가 힘들게 나왔네. 서울 F&B라는 네. 우리 편의점에 한 20% 정도 되는 음료 네, 네. 가공 회사예요. 네네. 그러니까 좀 대표적으로 뭐 메로나, 뭐 사각 우유, 네네네네. 그리고 뭐 강릉 커피 이렇게 컵 버전의 네. 그런 가공을 알아요. 하는 좀 유명한 회사거든요. 네, 네. 거기 회사하고 중진공에서 저희 네. 회사하고 멘토 멘티를 묶어줬어요. 아. 그래서 거기 이제 큰 기업의 대표님이나 연구진들하고 같이 이제 코어가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그래서 제품이 좀 더 네. 좋게 나왔죠. 그럼 대표님은 솔직히 이제 대표님이 다 네. 개발을 하셨지만 대표님 취향에는 어떤 게 가장 맛이 좋아요? 저는 오리지널. 아, 오리지널. 네, 저는 오리지널이 좋은 이유가 네. 단맛에 대한 부분이 처음에 내가 그동안 굳이 안 먹고 살아도 되는 거를 먹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처음에 시도는 힘들지만 먹다 보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밥도 오래 씹으면 달잖아요. 그쵸. 그런 느낌이라고 할까? 그래서 이 두유는 언제 먹어도 이제 부담이 네. 없으니까. 아침에 먹기 딱 좋을 것 같아요. 아침도 좋고요. 네. 그러니까 저희 두유 운동하고 나서. 공통적인 고객분들 의견은 네. 속이 편하다. 아, 속이 편하다. 네, 저희가 연구 결과에 일부 세포 투과 실험까지 했었거든요. 장이 흡수가 잘 되는지. 네. 네, 재밌는 게 사포닌 성분이 두유랑 같이 있을 때 더 흡수가 잘 돼요. 아, 그러니까 그런 게 진짜 유력한 거야. 발견인 네, 거야.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저희 고객분들의 후기 중에 네. 속이 편하다. 아. 그러니까 잠자기 전에 먹어도 버데끼지 않는다. 그래서 좋네요. 한두 개, 두 개, 세 개를 먹어도 부담스럽지 않고 충분한 영양이 보충이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오리지널 위주로 먹으면서 네. 체중 관리도 했었는데 인바디를 해보면 단백질 수치가 아주 높은 거예요. 그래. 아니 근데 요번에도 제 조카가 바디 프로필을 찍었거든요. 네네. 근데 몸이 너무 예쁘게 음. 막 초콜릿 볶음부터 근데 얼굴이 여드름이 장난이 아니에요. 음. 근데 이런 경험을 제 아들도 했거든요. 제 네. 주변에서도 그렇고 네네. 이 그 화학적인 이만한 통에 있는 단백질 그걸 먹으면 뭔가 이 피부에 어떤 트러블이 생기는데 뭔가 원인이 된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아, 그래요?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자연적인 섭취가 중요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단백질을 섭취하는데 어떤 단백질을 섭취할 것이냐. 네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저는 이 두유가 또 네. 우리 산양삼 두유가 훨씬 더 플러스적인 요인이 많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지금. 네네. 네. 저도 뭐 지금까지 2년 반 이상 네. 이제 저희 두유를 판매하면서 다들 좋아해 주셨고 특히 오리지널 제가 더 선호하는 네. 첫정이라서 그런지 네네네. 더 애정도 가고 이제 간혹 가다가 그 당뇨 있으신 고객분들께서 네. 이게 네. 너무 간식으로 너무 좋다 네. 그런 말씀 해주셨을 때 당뇨분들은 좋겠네. 좀 많이 뿌듯함을 네. 느끼죠. 이런 제품이 그분들한테 도움이 된다고 하시니까. 어쨌든 뭐 새로 세 번째 약콩 두유가 나왔으니까 네네. 이 친구 얘기를 좀 더 해보자고요. 네네. 그러면은 칼로리는 75칼로리인데 네네. 당 느낌은 또 높고 또 네. 이 제품에 또 장점이 또 있다면요. 이 제품은 훨씬 더 부드러워요. 아 여기 있네요. 이것도 전두유인데 훨씬 더 부드러워요. 그런 이유는요? 2번 이상 균질을 했어요. 아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 사포닌이 들어와서 부드럽게 하는 역할도 있지만 물리적으로 아주 미세하게 갈아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 설비가 최신 설비여가지고 네. 여기 서울 F&B에서 만든 그 공정 플러스 저희 산양삼이 같이 시너지를 하면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 포만감을 느낄 수 네. 있을 정도로 묵직하면서 부드러워. 네. 아이들한테 먹이기 참 좋겠다. 그죠? 제가 최근에 지금 와디즈 하고 있는데요. 네. 체험단에 미리 좀 돌렸거든요. 네네네. 아이들이 그러니까. 하루에 3-4팩씩 먹는다고. 아이들 애들이 좋아해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기존에 산양삼 두유를 드셨던 고객분들의 애로사항이 애들한테 좋은 거 먹이고 싶은데 잘 안 먹어서 좀 그랬다. 근데 이거는 너무 잘 먹는다. 그러니까 이건 약간 성인용, 네네. 이거는 아이들용으로 네네. 딱 좋을 것 같아요.
가격도 비교할 수 있나요? 가격은 이제 거의 이제 박스당 이거는 네. 15입씩 들어있는데 이건 16입이 들어있거든요. 아, 네. 근데 이제 박스당 가격은 동일하게 아마 네네네네. 진행이 될 거고요. 저희가 이번 와디즈에서는 최대 많이 구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네. 40% 이상의 할인율을 해서. 아, 지금 와디즈 펀딩이 시작이 됐어요? 네. 아, 언제까지요? 지난주 금요일부터 해서 아, 진짜? 8월 27일까지. 네. 아, 그렇군요. 네. 방송이 언제 나올지 모르겠는데. 일단. 네. 와, 그러면은 요건 지금 유통기한도 좀 늘어났겠네요. 유통기한은 1년. 그러니까 네. 앞에 있는 우리 이거는 교수님은 10개월씩. 10개월. 네. 근데 이제 법정 유통기한은 다 1년으로 동일해요. 아, 네, 그렇군요. 동일한데 이제 보통 팩 버전은 좀 그 신선하다는, 그러니까 유통기한 너무 길면 또 소비자분들이 오해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가공 기술이 발전돼서 그런 건데 뭔가 어떤 방부제나 이런 걸 섞인 첨가물이 걸로 있나? 첨가물이 있는 걸로 오해하셔서 그래서 이제 공장의 규정상 네. 이제 10개월씩 찍고 있고 이거는 네. 저희가 1년이 가능해서 1년을 와, 그럼 이제 수출 많이 해야겠네요. 네, 지금 이거 다음 네. 주에 이 제품 바로 싱가포르로 수출이 아, 그래요? 이게 지금 싱가포르까지 건너간다는 것 자체가 네. 기적이잖아요. 그냥 저도 뭐 평창에 있는 산에 네. 씨를 뿌리고 1년, 2년, 3년, 5년 그걸 키우고 근데 네. 대부분 뭐 10년 전에는 이런 가공 제품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삶은 그냥 네. 날것으로 먹는 거. 네. 그리고 언젠가 제가 몇 년 전에 갔을 때 삼겹살 먹을 때 한 뭐 1년, 2년 된 아주 네. 애기 네. 사냥삼은 쌈으로 같이 먹어도 네. 제가 그래서 얼마나 자랑을 했나 몰라요. 야, 쌈으로 난 사냥삼을 싸먹었다고 막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렇죠. 어떠세요? 지금 이렇게 6년 차, 또 이번에 최근에 또 이 제품까지 만들고 나니까 창업이라는 게 대표님한테는 어떻게 다가와 오시는지. 사실 저는 이제 네. 뭐 여전히 그렇지만 호랑이에 올라탄 느낌? 아, 호랑이 등에 올라가. 네, 멈추면은 물려 죽는다. 아, 끝까지 달려가야 된다. 와, 이거 명언이다. 왜냐면은 1년차 때 오는 어떤 네. 어려움이 있고요. 2년차 때 또 매출이 막 터져서 네. 정신없이 팔릴 때 또 네. 어려움이 있고. 아, 그때 너무 바쁘셔가지고 네. 본인 직접 다 막 택배 싸고 뭐. 네네. 하루 종일 택배를, 그러니까 택배로만 그러니까. 5돈차로 싸서 보냈으니까 엄청 잘 팔릴 때는. 참. 근데 그게 영원할 줄 알았던 거죠. 이제 드디어 터졌다. 네. 이제 근데 끝났다. 그거를 부스트업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양의 마케팅과 네. 매스 마케팅과 이런 게 이제 그때부터 그쵸. 그때 절실하게 느꼈어. 투자가 필요하구나. 잘 나갈 때. 네, 빌려 쓰는 돈 가지고는 한계가 있구나. 그런 부분도 느낀 바가 지금 있고. 현지 투자 받으셨어요? 아직 투자 전입니다. 아, 그래요? 네, 지금까지는 제 영혼을 갈아 넣어서 그래서 더 맛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고 있고요. 올해는 이제 투자 좀 받아보려고. 아, 그러세요? 네, 자료도 만들고 여러 가지 IR도 적극적으로 해보죠. 네, IR 투자 자료 만드는 거랑 네. 제가 VC나 AC 연결하는 네. 건 제가 적극적으로 함께 네, 도와드리도록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네. 저는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분들을 이제 좀 파트너로 같이 가려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그 사냥삼 브랜드로 좀 자리매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지금 뭐 저 지원 자금으로도 많이 도움이 됐지만 또 이런 제품 또 이런 창업 오늘까지 오시기까지 또 굉장히 많은 유관 기관들이 또 있었을 것 같아요. 네네네. 뭐 또 한번 좀 소개 한번 해주시죠. 어떤 도움을 좀 받을 수 있는지. 제일 큰 도움은요. 제가 사실 사냥삼으로 뭘 개발한다고 했을 때 네. 재배자분들이 네. 참 말씀을 안 하셨죠. 네. 걱정을 많이 하셨대요. 쟤는 뭐 이거 가지고 먹고는 살려나? 네. 왜냐면 제가 생삼을 띄우다가 파는 거는 잘 못하겠더라고요. 네. 내가- 그거 잘하는 사람이 있긴 한데. 네. 내가 만든 거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해서 네. 사냥삼이 어떻게 해서든 그래서 두유가 한 박스 팔리면 삼이 한 뿌리가 팔리는 거거든요. 네. 그런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농가가 열심히 재배를 해놓으신 건데 네. 이게 좀 제값이나 네. 또 저렴하지만 많이 나가서 소득이 빨리 음. 돌아오고 또 산에 계속 투자를 하셔야 되니까 네. 목돈을 만지실 네. 일이 별로 없으세요. 그래서 네. 도매 유통으로는 상당히 또 저렴하게 나가기도 하고 이런 상황들에 있어서의 제가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조금 역할을 했다는 부분. 그래서 너무 감사한 일이다. 재배자분들께서 너무 좋아해 주시고 1등 공신이시네요. 네, 또 지역이나 네. 또 한국임업진흥원 임업진흥원. 사냥삼을 관리하는 임업진흥원 그때 프로그램에서 1등도 하셨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쌓이다 보니까 네. 지금 이 전국 단위에서는 네. 사냥삼 쪽에서는 저희 회사가 이제 인지도가 좀 대표격이 됐죠. 많이 생겼고요. 음. 그래서 더더욱
잘 해가야겠다라는 책임감도 책임감.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농가에서 수매한 것만 한 1억 5천 정도 원료를 수매를 했고 매년 그거를 이제 네. 늘려서 수매하면서 네. 좀 더 고객분들에게는 좋은 제품으로 보답하고자 네. 계속 노력을 해야 되는 입장이죠. 멋지네요. 제가 봤을 때도 유관기관 중에 평창시 평창군. 평창군. 네. 시로 승격되겠는데요? 나도 모르게 시가 나오는데. 네. 평창군에서도 그렇고 임업진흥원 네. 또 그 외에도 뭐 많은 분들이 도움을 함께 또 주셨기 때문에 네네네. 이렇게 올 수 있지 않았나. 근데 제가 대표님 얘기를 다른 데 가서 많이 얘기하는데 대표님이 그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그 고객들의 그 리뷰 네. 댓글에 또 댓글을 정말 너무 정성껏 달아주시는 걸 본 거예요. 지금도 하고 계신가요? 네네. 지금 이제 최대한 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네. 네. 간혹가다 이제 워낙 사이트가 많아지다 보니까 네. 다는 관리를 못하는데 네. 되도록이면 이제 댓글 남겨드리죠. 네. 저는 이제 마케팅 돈을 주고 거창한 또 마케팅도 중요하지만 되게 진실성 있는 대표님의 그런 댓글 하나하나가 저는 고객들을 충성 고객으로 붙을 수 있지 않은가. 그리고 또 그게 어쩌면 제품에 대한 신뢰까지도 같이 연결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대표님 우리 너무 한 시간이 그냥 훌딱 가서 그러게. 대표님이 좀 농업이나 임업 쪽으로 네네. 창업을 하고 싶다거나 또 등등등 창업자들한테 그 길을 먼저 가보신 선배님으로서 한번 네네. 또 해줄 수 있는 얘기 또 해주시면. 보통 사례 발표 많이 다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식품 관련된 창업자분도 저한테 이제 많이 연락해서 네. 제가 실질적으로 OEM으로 만들어드려서 최근에 산양산 꿀단지라는 제품을 출시해서 와디즈 5천 넘게. 그건 뭐예요? 무슨 꿀단지예요? 산양산 꿀단지. 뭘까? 꿀에 그걸 넣나요? 스틱형 그 꿀인데요. 그거를 이제 제가 개발을 해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창업자는 어떤 고객 니즈를 잘 알고 이걸 어떻게 마케팅을 하면 좋겠다는 부분을 알고 있었고 다만 이걸 누가 실현시켜 줄 거냐. 그래서 저랑 이제 콜라보가 돼서 잘된 케이스가 있고. 그럼 꿀에 산양삼을 넣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네네, 꿀에 산양삼을 넣어서 훨씬 더 이제 고객 니즈에 맞게끔 스틱형으로 해서 잘된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 부분도 있고 숙취 해소제도 만들어서 해드린 부분이 있어서 이제 코어가는 부분들도 저희가 오픈되어 있으니까 같이 좀 저도 어려웠던 시절이 있으니까요. 몇 천만 원 있어야지 제품 하나 겨우 만들고 이런 게 아니라 작은 비용 가지고 최대 효율을 낼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공유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이 말씀을 많이 드려요. 보통 데스밸리라고 하잖아요. 네, 그쵸. 저는 사업자를 내는 순간부터 데스밸리가 이미 나는 계곡 밑에 있는데 기어 올라가는 일만 남았는데 처음에 너무 여유 가졌던 제 경험이 있어요. 1억도 들어왔겠다. 사업자 이제 냈으니까 이제 기다려라. 직원들하고 회식도 좀 하고 이렇게 좀 뭔가 이런 쪽에만 했는데 그 긴장감은 대표자는 겉으로 표현은 하지 않았지만 사업자가 낸과 동시에 즐겁지만 그때부터 긴장감 놓치지 않고 데스밸리를 빨리 그 밸리를 탈출할 수 있게끔 노력해야 한다는 부분 그거 하나 하고 마지막으로는 소비자 니즈에 맞는 편리 제품을 개발하자.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공감합니다. 대표님이 오늘 이제 이야기 나누는 중에 창업자는 호랑이에 올라탄 것과 같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언제 떨어져서 또 누구한테 잡아먹일지 모르는 그런 창업 세계이지만 저는 우리 조재영 대표님은 끄떡없이 떨어졌어도 다시 올라탈 수 있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 본인 스스로가 호랑이가 되어서 달려가는 그런 우리두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사실 이제 6년이라는 시간을 저는 그 전부터 쭉 지켜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주 만나진 않았지만 계속 응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어디까지 성장하는지 저도 좀 지켜보고 싶고 응원 같이 항상 하고 있고요. 올해는 한번 좀 마지막으로 포부를 좀 올해와 그리고 내년 어떤 포부 말씀해 주시면 많은 분들이 함께 또 응원해 주시지 않을까. 저희가 이제 올해는 이 산양산 약콩두유 팩버전 어떻게 보면은 오리지널 스위트를 좋아하셨던 고객분들도 부담 없이 건강한 두유의 이미지를 잃지 않으면서 좀 더 맛있게 대중적으로 만든 제품, 이 제품이 좀 더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았으면 좋겠고요. 또 동시에 저희가 이제 투자를 받으면서 또 새로운 사업군들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디딤돌 프로그램 거기에 돼가지고 저희가 식품 과정 속에서
발생되는 향기 성분을 다시 포집을 네. 해서 화장품 원료로 써요. 아, 향을. 네, 그래서 여러 그러니까 식품 부분에 집중해서 하되 네. 같이 연계할 수 있는 추가 연구 개발된 아이템을 가지고 좀 더 회사를 키워갈 수 있게끔 네. 올해가 큰 과도기라고 요거 예상되고 있습니다. 약콩두유 올해 판매량이 어느 정도 목표로 좀 세우고 계세요? 저는 이제 희망사항으로 네. 단일 제품은 10억 정도 10억. 네, 좀 목표를 세우고 있고요. 네. 그래서 좀 더 부지런하게 처음 창업할 때처럼 네. 다시 또 열심히 뛰어야 되는 입장입니다. 자, 함께 화이팅 해주시길 바랍니다. 창업 어디까지 알고 있니? 오늘은 평창에서 농업법인이죠. 네, 농업회사법인. 농업회사법인 우리도 네, 우리 대표님 조재영 대표님 만나 뵀는데요. 정말 성실하고 굉장히 책임감 있게 살아가시는 분이고 그 길을 많은 분들이 함께 응원해 주시면서 또 좋은 제품, 예, 건강한 제품 또 함께 드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침 일찍부터 탑차를 끌고 오셔가지고 그리고 우리 와디즈 펀딩 성공하시기를 좀 예, 응원하고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창업 어디까지 알고 있니?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정하진이었습니다. 네, 다음에 또 뵐게요.